안녕하세요, 코코넛 캠핑입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6편의 영상은 캠핑 시에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텐트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을 시작하면서 어떤 텐트를 구매해야 하나 또는 어떤 브랜드의 텐트가 좋은지 너무 많은 종류 때문에 뭘 사야 할지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쉘터, 자립, 비자립, 싱글월, 입식, 좌식 등등 많은 캠핑과 텐트를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처음 캠핑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뭔 말인지, 도대체 그래서 나는 뭘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골라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제1탄 텐트의 특징과 용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텐트를 부르는 방식 중 하나, 바닥 유무입니다. 바닥이 있으면 텐트, 바닥이 없으면 쉘터라고 부릅니다. 바닥이 있으면 당연히 바닥에 매트나 돗자리를 깔고 주로 생활하는 거고, 바닥이 없는 쉘터는 보통 침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거나, 바닥이 있으면 음식물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음식물 자국이 남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실용으로 쉘터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매트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돗자리, 단순 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더 깨끗한 느낌이지만 바닥에 돌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대로 등에 베겨서 불편하고, 여름철 겨울철 온기와 냉기를 그대로 다 받아버립니다. 다음은 발포 매트, 스펀지로 된 재질을 접어서 돗자리보다 푹신함을 주고 바닥의 냉기를 어느 정도 차단해줍니다. 두께와 지형에 따라 베길 수도 있고 안 베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매트. 에어매트는 공기를 넣어서 바닥에 있는 돌들이 등에 베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고 좀 더 편안한 장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일부 에어매트들은 꿀렁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참고로 캠핑장에서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에어매트는 에어박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다음은 자축 매트. 일부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스펀지를 넣어서 나름 라텍스 같은 쿠션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매트입니다. 푹신하지만 설치할 철수가 번거롭고 스펀지라 부피가 큽니다. 물론 에어박스도 큽니다. 편안함이 있어서 에어매트와 자축 매트가 용어 상박이지만 푹신한 느낌이 좀 더 좋으시면 자축 매트를,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을 원하시면 에어박스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자립 유무입니다. 자립 말 그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텐트를 자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텐트의 모습입니다. 자립형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바닥에 굳이 팩을 박지 않아도 웬만한 날씨엔 잘 서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립보다는 보통 설치가 번거롭고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명 텐트는 모두 자립형 텐트입니다. 다음은 비자립형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타입입니다. 주로 터널형 텐트라고도 부릅니다. 자립형과는 반대로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닥에 팩을 박아서 텐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바닥이 꽝꽝 얼어버린 곳이나 좁은 데크 위에서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팩은 텐트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개부터 20개까지 정말 많이 박아야 하는 텐트도 있습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곳에선 자립형 돔 텐트보다 설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명보다 부피와 무게가 가볍습니다. 가지고 계신 차 트렁크의 크기, 아이의 수, 선택하신 캠핑장 사이트의 크기를 감안하여 도명 터널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월 타입입니다. 싱글월과 더블월이 있습니다. 싱글월은 말 그대로 텐트 외부 스킨이 하나입니다. 반대로 더블월은 외부 텐트와 이너 텐트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싱글월의 장점은 우선 무게가 가볍고 설치 철수가 빠릅니다. 단점은 비 오거나 겨울철엔 내부에 결로가 생깁니다. 겨울철에 싱글월을 사용하시면 텐트 내부 벽에 얼음 서리가 맺혀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텐트에서 물이 떨어져 비싼 침낭에 곰팡이가 쓸어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블월은 반대입니다. 무게가 무겁고 설치 철수가 싱글월보다 더 오래 걸리는 대신 내부 텐트에 결로가 생길 일이 싱글월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외부 텐트 쪽에 맺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물이 맺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외부 스킨에 폴을 삽입한 후에 안에 고리로 이너 텐트를 거는 방식입니다. 오토캠핑 시 대부분 사용하는 거실형 텐트도 이너 텐트는 보통 고리로 체결하기 때문에 더블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겨울에도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시면 더블월, 난 주로 봄, 여름, 가을 3계절만 할 것이다, 그러면 싱글월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폴 삽입 방식입니다. 크게 미드폴과 아웃폴 방식이 있습니다. 미드폴 방식은 이너 텐트에 폴을 먼저 끼우고 그 위에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바람에 강하고 여름철에 플라이를 씌우지 않고 이너 텐트만 설치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너 텐트 설치 후 플라이를 씌워서 바닥에 팩을 박아 고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아웃폴 방식입니다. 아웃폴은 외부 텐트에 폴을 끼워 넣어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너 텐트를 안에 고리나 찍찍이로 거는 형태죠. 아웃폴의 장점은 이너 텐트를 고리에 미리 걸어 놓으면 한 번에 이너 텐트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 시간이 단축됩니다. 추운 겨울 산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텐트 치느라 2-30분 소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이너 텐트를 빼버리면 쉘터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반대로 단점은 미드폴 방식보다 바람이 약하고 이너 텐트만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더운 날씨에 이너 텐트 메쉬만 간단하게 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게에 따른 방식입니다. 오토캠핑, 미니멀 캠핑, 백패킹이 있습니다. 오토캠핑은 말 그대로 차에 짐을 빽빽히 차곡차곡 쌓아서 캠핑장으로 다니는 방식입니다. 오토캠핑용 텐트는 보통 20kg에 육박할 정도로 무거운 텐트들입니다.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대신에 그만큼 크고 튼튼하고 만족할 만한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가족 캠핑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캠핑장으로 다니는 걸 오토캠핑이라고 부릅니다. 미니멀 캠핑은 마찬가지로 캠핑장으로 주로 다니지만 최소화한 장비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텐트도 장비도 모두 경량화된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세팅 또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미니멀하게 합니다. 미니멀 캠핑 텐트들은 보통 무게가 10kg 미만으로 부피도 작고 크기도 작습니다. 대신에 작은 만큼 텐트 크기도 작고 높이도 낮은 경우도 많아서 주로 혼자 다니거나 부부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패킹입니다. 백패킹은 말 그대로 등산가방 백팩에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넣어서 산이나 오지로 캠핑을 다니는 경우입니다. 백패킹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배낭에 모든 것을 넣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텐트도 아주 작은 잠만 잘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다니고 장비들도 대부분 간단한 바닥에서 생활하는 경량 테이블 버너 정도만 들고 다닙니다. 백패킹 텐트는 대부분 무게가 4kg 미만입니다. 캠핑장의 시끄러움과 복잡함이 싫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백패킹을 즐깁니다. 백패킹
백패킹 텐트는 무게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텐트 크기도 좁고 높이도 가장 낮습니다. 이것도 미니멀 캠핑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보다는 솔로 또는 부부나 친구들이 가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편안함의 순서는 오토 캠핑, 미니멀 캠핑, 백패킹 순입니다. 당연히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만큼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지만 설치 철수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집의 경우는 거의 오토 캠핑으로 답정오입니다. 백패킹은 반대로 가장 불편하지만 자연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설치 철수가 가장 빠릅니다. 미니멀 캠핑은 이 두 개의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캠핑 스타일입니다. 크게 좌식, 입식, 부식, 비박 스타일이 있습니다. 좌식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바닥에 카페트나 매트를 깔고 앉아서 생활하고 잠도 매트를 깔고 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반대로 입식은 바닥이 아닌 야전 침대를 설치하고 생활도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쉘터를 쓰시는 경우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거실형 텐트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너 텐트에서 잠은 좌식으로 거실에서는 입식으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보분들에게는 생소한 부시 캠핑입니다. 부시 캠핑은 자연에서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자연을 활용하여 하는 캠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서 나무를 깎아 그릇과 화롯대를 만들고 낙엽과 죽은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해먹고 즐기는 캠핑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캠핑입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와 캠핑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로 캠핑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비박 캠핑입니다. 비박이란 등산을 하거나 트레킹을 할 경우 정말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챙겨서 숙박하는 경우입니다. 번거로운 장비 없이 간단한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타프 한 장, 해먹 하나만 들고 와서 지내는 경우입니다. 부시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캠핑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지형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서 주로 캠핑 고수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불의 사용 여부에 따른 화식과 비화식 캠핑입니다. 화식은 말 그대로 불을 사용하여 하는 캠핑입니다. 화롯대, 버너, 화목난로 등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해먹는 경우를 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비화식은 불을 쓰지 않는 캠핑입니다. 주로 산에서 백패킹을 하는 분들이 비화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화식의 경우 간단하게 물만 부어 데펴 먹는 발열 도시락을 쓰거나 보온병에 물을 담아 간단하게 데펴 먹거나 또는 전투 식량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합니다. 비화식은 정말 가볍게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흔히들 백패킹 라이트의 약자인 BPL을 즐기시는 분들과 또는 아주 추운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 가스가 안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발열 도시락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캠핑은 화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캠핑의 특징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캠핑 방식 및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이 난 더블업 비자리 텐트 샀어, 난 주로 BPL로 던져서 비화식으로 해 라든지 이런 어려운 말을 쓰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를 때는 어렵고 대단해 보였죠. 이젠 껌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텐트 스펙을 읽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바가지 쓰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나에게 맞는 좋은 텐트를 고르는 법을 알 수 있으니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